주제 강연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올해 훈련이 작업치사를 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그러셨죠? 네. 작업치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사막 공부를 해오시면서 작업치사 어떻게 비유를 하면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작업치사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좀 이상하시죠? 왜 작업치사 그 어려운 공부를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할까? 우리 한번 자전거 여행을 떠나보시죠. 어디 교도님들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다 아시죠? 몰라요? 네. 남자 어르신들께서는 다 아시죠? 네. 좀 자전거를 애초에 안 배우셨어요. 하기사 우리 어르신들은 어려서 자전거가 그렇게 흔치 않으셨죠? 우리 계실 때. 근데 왜 그게 잘 안 돼요? 잘 되시죠? 잘 타신다고. 예. 저도 한 60년 전, 그러니까 제가 나이 70이니까 한 10살 때쯤에 자전거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은 미국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짐발이 자전거라고 아시죠? 우리 뒤에 그냥 그 짐 실리는 거 무거운 것이 있고 나지막하니 무거운 자전거였어요. 근데 그런 것도 그 시골에서는 흔치가 않았어요. 기껏 맷집에 하나 있을 정도, 그 동네 몇 대뿐이 없을 정도로 흔치 않았는데 그때 자전거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리니까 자전거를 확 올라타서 안장에 타서 이렇게 페달을 밟을 수가 없어요. 페달이 안 다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 그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다리를 싹 집어넣고 옆으로 이렇게 타잖아요. 해보셨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어떻게 타는지. 근데 그렇게 타다가 좀 크면 위에 올라타서 찌극찌극 하면서 이제 페달을 밟기 시작하는데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까 그게 처음서부터 그게 잘 타지나요? 몇 번 넘어졌을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도 많이 넘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이 자전거를 타고 하루는 그렇게 어느 정도 달릴 수 있어서 안심하고 이제 길을 막 나서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우리 동네는 뭐라 그래? 하수구 처리장, 하수물이 흘러가는데 지금 같으면 그게 다 포장이 돼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그 포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랑창이 있고 그 시커먼 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 거기를 신나게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어른 여자애가 오는 거예요. 가다가 여기로 피하려면 이쪽으로 오고 여기로 피하려면 이쪽으로 오고 뺐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랑창 그냥 넘어졌으면 괜찮아요. 또랑창으로 그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시커먼 똥냄새 나는 또랑창으로. 아이고 그날 제가 아버님한테 얼마나 혼났던가. 자전거 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났어요. 아마 지금도 제가 자전거를 즐겨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혼났던 기억이 너무 깊게 배겨가지고 트라우마가 돼서 자전거를 잘 안 탑니다. 근데 자전거를 안 타야겠다라고 이제 딱 더 이상 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꼬시에요. 왜냐하면 자전거가 몇 대 없으니까 야 아빠 몰래 갖고 나와서 나 좀 타게 해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들 유혹을 뿌리칠 수 없고 그러는데 하루는 어느 형이 야 자전거를 타려면 말이야 그냥 탁 가다가 사람이 오면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 자리에 서서 멈춰봐.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피하고 그런 사고가 안 나.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라고 이제 저를 유혹해 주더라고요. 일깨워 주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래도 쉽게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몇 번 넘어졌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우리 남자 어르신분들 자전거 타면서 청소도 잘 타셨어요? 많이 넘어지셨죠? 이 팔꿈치도 까지고 손도 까지고 무릎도 까지고 멍도 들고요. 그러셨어요. 그래, 다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데도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고, 아이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탈 수 있었어요. 되죠? 제가 작업 취사를 자전거 타는 거에 비유한 데는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살이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져 왔던가. 넘어지셨어요? 속이 쓰리셨죠? 아프기도 했고. 근데 그것들을 아프다고 해서 내 인생 그만두진 않았잖아요. 그 순간순간들을 다 이겨왔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들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서원을 따라서, 그 당시엔 서원이 아니죠. 뭐 해봐야겠다는 뜻에 따라서 그 일을 꾸준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진행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마음먹은 것을 실천해 왔다. 그러니 되더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교도님들에게는 그러한 실행력이 있으셨구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시면서, 비록 그 당시는 쓰러져서 아플지언정 그 아픔을 디디고 일어서서라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소원일심으로, 공부일심으로 살아오셨잖아요. 아, 이렇게 실행력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우리 교도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내가 드려야 할까? 고민이 좀 됐어요. 그러시면서 제가 언뜻, 그래, 참, 한 분, 지금 여기 보니까 22분이 앉으셔 있는데 22분의 그 삶이 그대로 어려운 진흙탕 속에서 또는 어려운 아픔을 겪고 피워낸 연꽃과 같이, 우담바라꽃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피워내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러셔요? 내 삶은 꽃과 같지가 않아? 이제 그 생각이 드세요? 그대로 꽃이에요. 대산 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꽃자리다 그러셨잖아요. 한 22분의 꽃송이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런 공감을 못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꽃 피웠어 라고 하는 마음의 자신감을 갖추고 계세요. 그러시면 그대로 한 송이의 꽃으로 우리 삶을 피워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어느 형이 멈춰. 네가 멈춰야 상대방도 길을 찾아. 내 생각대로 일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참 제가 살아가면서 가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나가도 멈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떠한 변수가 있을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런 제 삶의 중요한 좌우명으로 다가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자전거를 끌고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동네 형들, 친구들이 우르르 달려들면서 야, 자전거는 말이야 넘어지는 쪽으로 틀어. 어때요? 처음에 배울 때 그 얘기 다 들으셨죠? 넘어지는 쪽으로 틀어야 안 넘어져. 근데 이걸 안 넘어지려고 반대로 끙끙거리고 틀으려고 하면 이게 더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는 쪽.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래,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지. 가다가 상대방이 저쪽에서 누가 오면 멈춰야지. 이런 걸 계속 머릿속으로 트레이닝을 해요. 그것이 그러나 바로 되어지지는 않아요. 몇 번 더 실패를 하고 요령이 터득이 되면서 그 말이 맞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되는구나.
요령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좌산 상사님께서 가사 지어주셨듯이 하고 또 해나가는 실행력을 통해서 결국 극복이 되고 결국 내 안에 습성이 배어지면서 능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것은 실행력을 얼마만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정성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작업 주제의 가장 큰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중사님께서 작업 주제의 공부법을 밝혀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가 선이 좋은 줄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런 줄 알되 악을 끊지 못하며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작업치사의 목적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선이 좋은 줄 알되 왜 선을 행하지 못할까? 악이 그런 줄 알되 왜 그 악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의 세계에 들어가는지 너희들 아느냐? 야, 교도님들, 대종사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선이 좋은 줄 알되 선을 하지 못하고 악이 그런 줄 알되 악을 버리지 못하면서 낙생활을 버리고 고해에 들어가는가? 그 이유를 아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겠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잘 들어봐라. 첫 번째로 일을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어서 그런다. 시비를 몰라. 시비이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두 번째로 설사 시비를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세 번째로 철석 같은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세 가지 까닭을 밝혀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의여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여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를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이하자는 것이 작업취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야, 여기 이제 목적까지는 우리 배우셨어요. 그렇죠? 정의여든 기어이 취하는 공부, 불의여든 기어이 버리는 공부.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우리들의 습이 찌들었기 때문에 그런다. 그 습을 벗어나고자 할 때, 그 습에서 내가 보다 자유로우려면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실행력이 받쳐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그래 시비를 가리고 멈춰서 욕심을 버리고 습을 버린다 한다 하고 싶어도 그러한 마음이 며칠을 못 가. 그래서 흔히 우리들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얘기가 작심삼일, 마음을 먹어도 3일을 가지 못해. 그렇죠? 특히 연초에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뭐 이런 약속을 스스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 달도 못 가서 그대로 돌아. 작심삼일. 왜 그럴까? 어느 회사에서 직원이 많았던가 한 200명 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작심삼일이 되고 마느냐,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43%, 반절은 못 되지만 43%는 대단하잖아요. 200명 중에서 43%가 실천을
뒤로 미루는 미움의 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어요. 즉 내일부터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가만히 그 결과를 놓고 저를 바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험 때가 돼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딱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공부가 바로 돼요? 아이고, 일주일 남았구나. 아이, 내일부터 이제 뭘 신나게 놀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며칠 놀아. 그럼 어머니께서, 야, 너 시험 본다는데 뭐 공부 안 하면 뭐 하냐? 아이,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제 걱정이 되니 그날 저녁에 밥을 먹고 책상에 앉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가 바로 돼요? 아이고, 온몸이 근지럭거리고, 아이고, 나가서 운동 좀 하고 와서 맑은 정신으로 해야지 하고 이제 바깥에 바람 쐬고 또 들어와서 책상에 앉습니다. 앉으면 운동했던 그 피곤한 마음이 잠이 쏟아지면서 눈이 무거워져요. 아이고, 안 되는데, 이거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하고 공부를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자고 맑은 정신에 내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야겠다고 내일 새벽으로 미룹니다.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나져요? 이렇게 계속 미움의 신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안 되더라, 작심삼일이 되더라. 이런 결과가 200명 중에 86명 43%가 되더라는 얘기죠. 우리 그런 경험 없어요? 많이 그러시죠? 비일비재합니다. 아까도 이제 담배를 안 피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 내가 내일부터는 담배를 안 피워야지 이렇게 작정한단 말입니다. 아, 내년 1월 1일부터는 담배를 안 피워야지. 근데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피우고 안 피우는 건 언제 피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이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일로 미뤄요. 어떤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미루는 거예요. 왜 미움의 신에 빠져버리냐 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오산에 있는 교당에 있을 때 어느 주무님 한 분이 아주 열심히 공부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운동을 잘 안 하셔요. 그래서 몸이 좀 비대하셔요. 그래서 제가 웃는 소리로 아이고 그 공부심으로 한번 운동해 보시죠. 몇 번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운동 싫어요. 몸이 그냥 무겁고 그냥 건강하잖아요. 그러셔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뒤인가 교무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운동을 해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한 대를 들여놨습니다. 실내 자전거. 방 안 거실에다 실내 자전거를 놓고 열심히 내가 자전거를 한번 타면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셔요. 참 잘하셨네요. 자전거 근데 처음부터 무리는 하지 마세요. 자전거 좀 친해지셔야 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운동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한 두어 달 또 되셨나? 교무님 참 그 운동이 쉬운 게 아니더만요. 쉬운 게 아니더만요. 운동하려고 이렇게 자전거를 봐도 이젠 지겨워요. 너무 힘들어요. 자전거를 처음부터 힘있게 타려고 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숨도 가쁘고 안에서 운동하니까 몸살도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자전거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양반이 자전거를 거실에서 베란다에 내놓고 눈에 안 띄게 했어요. 그리고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교무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전거하고 친해라고 그랬잖아요. 자전거가 어떻게 친해진대요? 자전거가 어떻게 내가 마음을 준다고 자전거가 마음을 저한테 주간디요? 그러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전거 타시면서 자전거를 거실에 들어놓으시고 텔레비 보실 때, 특히 연속극 보실 때, 드라마 보실 때 자전거를 타고 한번 보세요. 제가 방법을 싹 팁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돈 안 아까워요. 그랬더니 그래 보겠다고. 그러시는가 했어요. 그랬더니 한 진짜 몇 개월 만에 저한테 오셔서 이제 운동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미치는 셈 치고 한번 자전거 들어놓고 올라타서 텔레비를 봤는데 텔레비 보다 보면 재미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신이 와서 막
바퀴를 돌려요. 네? 그러다가 또 뭐 저거 오면 탁 놓고 있다가 또 긴장이 되고 오면 또 자전거 막 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후다닥 가더라는 거예요. 1시간이 그 다음부터 자전거 텔레비만 볼 때마다 자전거 바퀴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더라는 거예요. 운동을 한 몇 달 하고 나니까 운동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래 자전거고 친해지려는구나. 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자전거를 타야겠다,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목표에 대한 계획이, 로드맵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내일부터 담배 끊을 거야,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그 하려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도달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라, 과정을 세워라. 그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무엇이 따라오냐면 운동을 해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요. 자신의 뭐라고 얘기할까? 아, 우리 눈덩이 굴러보시죠. 조그맣게 뭉쳐서 이렇게 굴리면 처음엔 요만했다, 주먹만 했다가 커지면 잘 굴러가잖아요. 큰 눈사람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내 안에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그 탄력을 스스로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자가 추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마음에 어떠한 자기가 성취감이 느껴지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더 커진다. 이런 것이 실행력이 갖는 또 하나의 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한번 했다 하면 뭐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자기 추진력, 자가 추진력이 생긴다. 야, 제가 이제 당뇨가 좀 있어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조갈증이 좀 있잖아요. 당뇨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이 뭐냐면 식후에 운동을 꼭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운동이 쉽게 되나요? 안 되죠. 피곤해서 안 되고 눈이 와서 안 되고 비가 와서 안 되고 그야말로 핑계에 이게 넘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뭐가 있어요? 건강 체크기, 걷기, 만보 걷기 저게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명이 발달되면서 제 손에 딱 들어와서 걸으면서 만보기 체크를 6,000보, 처음엔 6,000보가 나왔어요. 6,000보 체크하면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그걸 딱 보면 와 하면서 뭐가 이게 축복을 터뜨려줘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뭐 몇 킬로를 소모했습니다. 그래 됐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요. 갈 때마다 이제 이걸 키고 가 이제 일부러. 그러면 7,000보가 걸어지고 8,000보가 걸어지고 요새는 평균 12,000보를 걸어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하면 아이고 잘 운동하시네요. 이제 이렇게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고 저한테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그 단계마다 성취되어진 수치를 수치화해 나가면서 자기 눈으로 자기가 변화되어지는 걸 바라볼 때 실행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구나. 우리 이론상 서문에 보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며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지성으로 하라고 그래요. 지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지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치들을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수치화하고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러면 자연히 자가 추진력이 생기면서 지성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에밀리아 크림이라고 하는 교수와 엘렌 링크라고 하는 교수가 두 분이 서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여러 호텔에 한 80명 이상 직원들을 이제 모았어요. 실험 대상자로 이렇게 모아서 80명을 모았는데 그중에 40명은 어떤 수치를 줬냐면 내가 너의 일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운동량이 어떻게 되고 그 운동량에 따라서 너의 칼로리는 얼마만큼 줄어들고 감소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치화를 줘서 알려주고 40명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거 안 알려주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살아왔던 패턴대로 해나가도록 두 파트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나서 그동안 이제 이 40명 어떤 주제를 줬던 40명이 계속 서브를 줬죠. 네가 운동했더니 어떻게 나아졌다 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 목표치를 계속 상향시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전체적인 신체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앞에서 수치화시키고 계속 그 서포트를 해줬던 팀들은 개체량이 훨씬 줄어들고 몸무게가 줄어들고 그 순환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알려줬던 그 파트는 몸이 더 열악해졌다. 말하자면 이 일에 치여서 자신의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똑같은 일을 해도 무심코 하는 일과 유심으로써 마음에 어떤 경계의 거리를 줘서 관찰하고 내가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그 목표를 이뤄나가고 있구나를 보게 하면 변화가 되는구나.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그걸 연구를 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007년도 연구 결과였어요. 2007년 최근이잖아요. 거의 2022년이니까. 대종사님은 언제 때 저희들에게 상시일기법과 정기일보를 제시해 주셨죠? 그 전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석학이 연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들에게 어떤 공부법을 일러주셨냐 하면 상시일기법과 정기일기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교리에 나왔잖아요. 상시일기법과 정기일기법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의 힘신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적어나가도록 했어요. 봐요. 유문형 공부 있죠. 유념으로 한 건수를 기재하고 문형으로 한 건수를 기재해요. 기재한다는 건 뭐예요? 하루에 내가 유념을 한 것이 오늘은 10번 했구나. 문형으로 한 것이 3번 했구나. 근데 내일은 11번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내가 유념과 무념의 변화 곡선을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때는 떨어지고 어느 때는 높아지고 그러한 변화를 보면서 왜 이때는 내가 이 무념이 건수가 많아졌지? 왜 이때는 유념이 그렇게 줄어들었지? 자기 변화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유념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그 마음의 그 어떤 각오, 자세를 일깨워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의 패턴을 일깨워줘요. 내가 말하자면 수양 공부 중에서 그 11과목 중에서 어떤 공부를 잘하고 또 계문에서 어떤 계문을 내가 잘 지켜나가고 어떤 계문을 잘 이해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면서 내 삶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구나. 진급의 길로 가고 있구나. 강급의 길로 가고 있구나. 내 삶이 은혜로움으로 충만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 삶이 해로운 삶으로 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확연하게 깨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과목을 주셨죠? 정기일기를 통해서 당일의 작업 시간 수를 기재하도록 하셨어요. 내가 내 삶에서 건전한 긍정적인 그리고
공적인 그 일들을 몇 시간을 해왔는가? 허송세월하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 그래서 내 삶의 의미를 좀 더 증폭시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기재시켜 나가도록 하신 거죠. 저는 인류의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해낸 것 그 이전에 몇십 년 이전에 벌써 대종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수치화해 나가셨던 거예요. 모든 심신작용을 기재시켜 나가고 그것을 감각감상을 통해서 일기를 기재시켜 나감으로 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스스로 느껴나가도록, 발견해 나가도록, 그리고 자가추진력이 생겨나갈 수 있도록 지도 방법을 일깨워 주셨어요. 저는 작업취사는 이렇듯이 실행력이 관건인데, 실행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문형 공부나 계문이나 이런 그 기재 방법을 통해서 늘상 자기 수치화를 해나가라. 그리고 자기 수치화해서 목표를 상향 조절을 해나가라. 그런 것에서 자동적으로 어떤 힘이 생겨 자가 추진력이 생기게 되고, 자가 추진력이 생기면서 지성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래, 작업취사는 페달을 밟는 거야, 자전거를 타야 되는 거야. 자전거를 아무리 머릿속으로 넘어지는 쪽으로 틀어,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잘 타, 머릿속으로 아무리 되뇌인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페달을 밟고 돌리지 않으면 자전거를 탈 수 없다. 결국 아무리 신앙과 수행이 정신수양과 사리연구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것은 실행력이다, 작업취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예. 그러시면서 지금부터 그 교리 책자가 몇 페이지죠? 14쪽. 네. 1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대종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이제 질문을 제가 몇 건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훈련원에 와서 진행해 나가는 공부 중에 하나가 질문의 요법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법어를 봉독해 왔죠. 교전 공부하자면 법어를 봉독하시거나 사경을 하시거나 해오셨잖아요. 여기에 전 다른 방법을 도입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보자. 왜 교전을 읽을 때 그냥 읽고 마느냐? 그 교전을 읽으시고 나서 대종사님께 질문해라. 대산종사님 원문을 읽을 때 대산종사님께 질문을 해라. 정산종사님 법어를 봉독하실 때 정산종사님께 질문해라. 그래야 정산종사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대산종사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대종사님이 대답을 해주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왜 질문을 하라고 하냐면,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법문이 요약이 돼요. 이 법문을 통해서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했구나,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나가도록 방법을 일깨워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질문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질문하면 육가원칙 6가지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뭔지 아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전을 보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는 거의 다 아시잖아요. 이거 우리 틀에 저거 안 했고, 좀 앞으로 좀 얘기하면 상황 본문이 나오면 더 구체적인데, 거의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방법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흡시다 보면 이 법문에서 대종사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면 된다라고 아주 자비롭게 방법을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구나. 구전심수의 방법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질문의 방법으로 하는 공부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개발해내고, 개발했다기보다 좀 활용해 보고 교도님들에게 공부 방법을 일깨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품 30장, 우리
손교무님 따라서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수행품 30장. 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한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가령 그대들이 공부에 발심하여 처음으로 이 도량에 와서 스승과 동지를 만나고 법과 규칙을 지켜 나갈 때 처음에는 모든 일이 서투르고 맞지 아니하여 감내하기가 어려우나 그 발심을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 계속하면 차차 마음과 행동이 익어져서 필경에는 힘들지 아니하고도 자연히 골라지게 되나니 이것이 곧 습관이라. 이와 같이 좌우의 인연을 따라 습관되는 이치가 선과 악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나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또는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한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네. 수행품 30장 봉독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30장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나요? 사람의 성품은 선악이 없으나 습관에 따라서 선악의 인품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 습관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사람의 성품은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을,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습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물으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습관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습관은 당인의 처음 한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습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원리를 알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어를 그냥 봉독했으면 그냥 자칫 잘못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질문 한번 던지니까 구체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이해하셨어요? 예. 2번 문제 넘어가시고 우리 수행품 33장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네. 수행품 33장. 네, 33장. 문정규 여쭙기를 경계를 당할 때 무엇으로 치사하는 대중을 사모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생각으로 치사하는 대중을 삼나니 첫째는 자기의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는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로 대중을 삼은즉 공부가 항상 매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사가 자연 골라지나니라. 네. 수행품 33장에서 대종사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문영규 선진께서 여쭈었듯이 경계를 당할 때는 무엇으로 취사를 삼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전을 연마하시고 공부하실 때는 가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요, 대종사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본래 서원을 생각해라.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해라.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해봐라. 이것이 딱 잡히죠. 마치 우리가 그물을 던질 때, 그 넓은 그물을 휙 던질 때 맨 끝에 잡히는 게 딱 하나의 졸가리가 있잖아요. 졸가리가 딱 잡혀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위에 세 가지로 대중을 삼아 나가면 어찌 된다 하셨습니까? 어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공부가
항상 매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사가 자연 골라지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공부를 하시면 꼭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보시라고 제가 드렸으니까 요것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이게 풀어보시면 교정 공부할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해 봐야겠다 하는 체가 잡히실 거예요. 예, 또 그게 잘 안 잡히시면 가끔 훈련원으로 전화 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5분을 까먹었네요. 미안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